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대회입니다. 정직한 선수일수록 손해를 보죠. 오히려 지저분하고 더럽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더 이득을 봅니다. 최근 심판협회는 토트넘과 손흥민을 향한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 취소된 골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판정이 나올 때마다 영국 심판들을 향한 신뢰는 더욱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오프사이드 골 논란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죠. 만약 손흥민이 조만간 부상당한다면 그것은 영국 심판협회의 책임일 거예요. 토트넘은 하루빨리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스톤 빌라전은 손흥민에게 있어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최근 국가대표에서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었는데요.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중위권 클럽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번 시즌 자신의 전술적 색채가 팀에 완벽히 입혀지자 승승장구하며 현재 빅4를 위협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가장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이 두 팀이 격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과연 그 기대대로 이번 경기는 화끈한 난타전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런 맞불 축구야말로 손흥민이 가장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고, 유럽 최고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은 경기 내내 아스톤 빌라 수비진의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건 토트넘 쪽이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로셀소가 그대로 강력한 빨래줄 슈팅으로 처리하며 골망을 흔들었고, 전반전 내내 아스톤 빌라를 압도하고 있었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른 시간 내에 추가골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세 좋게 상대를 밀어붙이던 토트넘에게 불운이 닥치고 말았는데요.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상대로 동점골을 꽂아 넣었으나 비디오 판독 후 골이 취소되고야 말았고,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감정은 격화되어 경기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토트넘 선수를 부상 입히고야 말았는데요. 벤탄쿠르는 지난 시즌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거의 8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결장하게 되었고, 토트넘의 팬들과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는 벤탄쿠르의 복귀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침울해 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선수였고, 벤탄쿠르도 인터뷰로 손흥민의 품격과 리더십에 감사를 전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토트넘의 연이은 부상 악재가 겹치며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벤탄쿠르의 부상 복귀는 토트넘에게 있어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었고, 경기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메디슨의 공백을 메꾸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맥캐시는 부상 트라우마가 있는 벤탄쿠르를 향해 거친 가위차기 태클을 시도했으며, 벤탄쿠르는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벤탄쿠르의 몸 상태를 진단한 토트넘 의료진은 벤치를 향해 교체 사인을 보냈고, 그동안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고생한 걸 알고 있었던 토트넘 팬들이기 때문에 이 태클은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캐시의 태클은 아주 질이 나쁜 저질스러운 태클이었으며, 공이 목적이 아닌 다리를 향해 들어가는 태클로 아예 부상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맥캐시는 과거에도 토트넘의 도어티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태클을 날리며 시즌아웃을 시킨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성을 지닌 살인 태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심판을 향해 야유하며 당장 저 더러운 선수를 경기장에서 내쫓으라며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맡은 로버트 존스 주심은 비디오 판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상황을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주전 미드필더를 또 다시 잃은 토트넘은 조직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역시나 여우같은 모략가인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막기 위해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을 들고 나왔고,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골 취소만 3번을 당하며 리그 9호 골은 다음 경기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파우 토레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전 올리 와킨스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결국 이 경기를 2대1로 패배하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에게 있어 너무나도 억울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기대 득점에서 아스톤 빌라보다 앞섰음에도 골 결정력에서 하자를 드러내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주전 센터백이 전부 빠져버린 수비라인은 허점을 드러내며 이를 그르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바로 토트넘과 손흥민을 향한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최근 이상하게도 토트넘은 경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기만 해도 손흥민이 넣은 3개의 골이 전부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취소되었고, 그전 경기들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은 손흥민의 골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중 몇 개는 손흥민이 확실히 수비 라인에 명백히 앞서 있었기에 취소된 골도 있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비디오 판독실은 선 긋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그대로 상황을 넘겨버리기자 계속해서 논란이 새어나오는 중인데요.
게다가 영국 심판진은 이미 과거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명백한 온사이드 상황에서 골을 집어넣었으나 소통 오류로 골을 취소시켜버린 전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날이 갈수록 영국 심판협회를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판정 손해를 입은 리버풀이 공식 성명서까지 내며 심판협회를 거세게 비판하자 그 이후로 토트넘을 향한 심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음모론이 현지에서 들려오는 중인데요. 사실 토트넘을 향한 오프사이드 논란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토트넘 선수들, 특히 손흥민을 향한 거친 파울들을 계속해서 묵인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당장 저번 울버햄튼전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에게 손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며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이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살인 태클로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퇴장이 나오지 않았고, 이는 영국 심판들이 토트넘 경기에서 명백히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영국 현지의 분석입니다. 당장 손흥민은 과거 본머스 선수와의 충돌로 퇴장을 명령받은 적이 있었고, 본머스 선수가 먼저 손으로 손흥민의 등을 가격했음에도 심판은 그에 맞대응한 손흥민에게 가혹한 판정을 내린 건데요. 그리고 최근 로메로는 첼시전 박스 안에서의 거친 태클로 엔조 페르난데스의 종아리를 가격하며 레드 카드를 받았고, 토트넘 팬들은 이 명백한 퇴장 장면에 그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해 거침없이 카드를 꺼내들던 영국 심판진들이 유독 상대 선수들의 태클에는 못 본 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클롭은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향해 내가 지금까지 봐온 팀들 중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심판진들의 편애를 주장하였고, 그 후 맨유가 페널티킥을 얻는 횟수는 확연히 줄어들어 클롭의 발언이 심판들의 판정에 영향을 끼쳤다며 맨유 팬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이번 토트넘전에서의 판정으로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서까지 내며 영국 심판협회를 비난하였고, 결국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연스레 토트넘을 향한 석연찮은 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정직한 선수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인물이고, 박스 안에서의 쓸데없는 다이빙이나 헐리우슨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프리미어리그는 정직한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가혹한 법인데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첼시의 라임 스털링은 경기장에서 다이빙을 밥 먹듯이 하고도 항상 카드를 피해가고, 오히려 경기장 바닥에 앉아 심판에게 징징거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PK를 쉽게 얻어냅니다. 손흥민에게도 그들처럼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으나 아마 본인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가 못할 텐데요. 결국 이러한 편파 판정이 계속되면 토트넘도 결국은 칼을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은 현지 토트넘 팬들의 의견입니다. 리버풀처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심판들의 판정 오류에 호소하여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라는 것이죠. 최근 계속해서 손흥민의 골에 취소되며 9호 골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 와중에 전 시즌 트래블 팀인 맨시티를 만나는데요. 힘든 상대이지만 맨시티 킬러로 평가받는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는 9호 골을 성공시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키였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